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드디어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비몽한 상태로 눈이 풀려있지만 결혼식 메이크업 덕분에 저의 모습은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이 순간 내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의 표정을 본 남편은 절 사랑스럽게 봐주면서 결혼식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사랑하는 나의 반쪽 남편과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푸른 넓은 바다가 반겨주는 나의 신혼여행. 여기서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찬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들어가던 중 긴 생머리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어서 대학생이라고 믿어도 될 만큼 동안이었죠. 남편에게 오빠라고 손을 들며 다가오는데 저는 그 순간 남편이 긴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오빠라고 하면 저 여자는 누구지? 직장 동료인가? 남편의 옛 연인인가? 아는 동생일까? 그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순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온 곳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가오는 여자를 웃으며 반기며 인사를 건네고 남편도 그 여자에게 얼버무린 말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호텔방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냥 회사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가길래 저는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보여서 휴대폰 안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이기도 한 여자 사진이 사진 갤러리에 보여서 그 갤러리를 보던 중 남편과 다른 또 한 남자 그리고 그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 순간이 거짓말이길 바랬고 예전에 만난 사람이겠지 생각하면서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그 여자와 문자하고 연락한 내용을 본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문자가 오는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와 신혼여행을 온 이 순간까지도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요. 모든 걸 확인하고 휴대폰을 제자리로 놓은 뒤 호텔방에 나와 1층 로비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찾고 다녔습니다. 로비 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던 여자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다시 휴대폰을 보길래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누구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야기해보세요.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시냐고요. 오빠가 말 안 해요? 우리 사이? 저는 이 순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여자를 보며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순간 멍해지더군요. 다시 제정신을 찾으려고 한 순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라고 하는 순간 제 앞에 가려져 있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나도 여기 호텔 예약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두 눈 속에 들어오는 건 저 여자와 남편이 절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여자는 누구인지 분명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게 없는지. 그 순간 남편은 절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 저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 오고 있는 택시를 잡고 아무 곳이나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던 저에게 택시 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도 모르게 술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요. 택시 기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시면서 신호가 멈춘 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 보인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제 이야기 잠깐 해줄까요? 택시 운전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답니다. 잃어버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딸을 못 본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가씨 또래가 됐을 우리 딸이 생각나네요. 그 순간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그 택시기사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과 인상인 겁니다.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없고 말씀해주신 사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겠거니 했고 속상한 마음이나 달래자 싶었죠. 그렇게 택시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 기사님의 조수석에 붙어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한 사진.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고 왜 저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렴풋이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제가 10살 때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손잡고 놀러 갔던 날 솜사탕을 사줄 테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던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엉엉 울면서 한참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겨우 엄마가 절 찾아와 주셨지만 아빠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셨거든요. 그렇게 아빠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빠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진 않았지만 사진과 정황상 아빠가 확실한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당황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전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분에게 제 이름을 말했고 그분도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건지 원망 섞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 말씀도 못한 채 쳐다만 보고 있는 아빠를 보니 정말 오만 감정이 다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진정해 나가는 저에게 아빠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0년 전 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저와 엄마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할 수는 없어 미리 조치를 취하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재기에 성공하면 딸과 아내 앞에 나타나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런 애비가 있는 게 나은 걸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포기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빠에게 그렇게 생각한 아빠가 더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외쳤습니다. 같이 이겨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냐고, 다 핑계라고 말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빠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좋다고,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진심을 이야기하니 아빠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제가 묵고 있던 숙소 앞에서 그렇게 아빠와 제의를 했습니다. 때마침 숙소 근처에서 절 찾고 있던 남편이 절 보고 달려왔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직장 상사의 여동생인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캠핑을 갈 때 한 번 상사가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본 이후로 남편을 좋아한다며 괴롭혔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봤는데 자신의 남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걸 말릴 수도 없고 말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다행히 그 직장 상사도 제주도까지 와서 여동생을 끌고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온 동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다시 물어봤지만 제가 직장생활까지 이야기하면 걱정하고 신경 쓸까봐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빠도 저에게 사실인 것 같으니 들어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장 상사까지 전화를 해오며 사정을 말하길래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우울증이 있어서 극으로 치달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일생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빠를 만났다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퍼즐의 조각을 찾아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고 나니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풀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부분도 많고 또 이제껏 자유롭게 살아오신 아빠와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젠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사연들을 보면서 때론 저게 다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일도 정말 말해도 믿지 못할 그럴 일들이겠죠.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